오늘은 그 누구보다 북한을 연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김진양 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대선이 한참인데 예. 여기 어떻게 지내세요? 대선과 뭐 대선에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대선이다 보니까 원래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네. 또는 뭐 트럼프의 관세 정쟁 또는 뭐 북미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잘 등장하질 않아요.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민감한 사안인데 왜 이럴까요? 표가 안 된다 그럴까? 표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이 분단 체제, 전쟁 체제는 기울어지는 농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도 남북 관계 이거는 종북 좌빨 프레임에 갇히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서로서 굳이 예.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고 또 상당히 우리 민족의 운명 또는 우리의 그 평화로운 삶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반드시 짚어야 될 사안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동의합니다.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셨죠? 예, 13일간 한 2달 반 준비해서 은밀하게 은밀하게. 다녀왔고 예. 다녀와서는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네. 하는데 뭐 이 꽉 막힌 남북의 그 문제를 좀 해법을 끄집어내고 특히 트럼프가 평양 가는 길을 둘러싸고 진지한 논의를 미국의 그 대북 전문가들하고 좀 나눴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예. 또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말씀처럼 네, 전쟁 체제, 분단 체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네, 남북 당국 관계는 꽉 막혀 있고 네. 민주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대화는 전혀 안 될 것 같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예. 아주 이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저렇게 해서는 못 갈 것 같거든 평양에. 그 독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랬군요. 북측과 여러 번 협상을 했던 경력, 북측의 속심, 북측의 전략을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가 아예 문서를 썼어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성공하려면은 이런 프로세스와 절차 과정, apologize,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예 던져줬어요. 이 국무성, DNI 등, NCNK 등 여러 단위에다가 보내주고 보냈더니 거기서 한번 만나보자 답이 온 거예요? 그렇죠. 오, 야. 왜냐하면 경력과 토킹 포인트와 북미 관계 정상화 보고서를 보내고 당신들이 필요하면 불러라. 진심으로 나는 북미 정상화 되길 그래야 할 바란다. 마음이 그래야 있다. 남북 관계도 예.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맞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오라 해서 연락이 왔군요. 만났는데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예. 미 국무성 관계자들 중에 예. 이 보고서는 다 들어갔습니다. 오, 저기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예, 보고서는 다 들어갔고요. 예. 주로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위는 DNI라고 생각했었습니다. DNI가 DNI는 뭐 네. 미국 16개 정보기관의 총괄센터지 않습니까? 털시 게버드 하원 사선의원 출신인데 하와이. 여기가 털시 게버드. 털시 게버드 장이 북미 평화에 굉장히 지극한 관심 있고 늘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털시 게버드. 그래서 털시 게버드 주변에 고문격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성이네요. 털시 게버드는 여성입니다. 여성이네요. 예. 이라크전 출신이고 사선 의원 출신이고. 제가 보기에 요번에 들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밑에 정책팀들하고 예. 진지한 대화를 유일하게 하는 사람이 털시 털시 게버드예요. 게버드라고요. 근데 털시 이분이 게버드 주변 사람. 북미 대화론자군요. 북이 핵을 가진 이유를 예. 북이 핵을 가진 이유를 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요번에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쪽하고 연결을 했고 예. 이분 주변의 사람들 만났고 털시 게버드 주변 분을 그렇죠. 만났군요. 예. 털시 게버드에게 모든 보고서를 줬고 이력이라는 다 줬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 계속 보좌진들하고 소통하고 했군요. 주고 만남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연기되면서 결국 저는 털시 게버드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털시 주변에 있는 게버드 사람들. 근처에서 털시 게버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을 만났다는 건데 어떤 분들을 만난 거죠? 뭐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들 옆에서 예. 댄 립. 댄 리프. 이 사람은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예. 미 공군 우주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데, 부사령관 네, 나오네요.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예. 이 사람도 예. 독특하게 예. 북미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북미 평화협정이 굉장한 사람이죠. 어, 그래서
털시 개보드 주변에 이런 사람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댄리프가 털시 개버드랑 아주 관계가 친밀하군요. 밀접한. 밀접한. 같이 하와이에 있고요. 그러니까 댄리프를 만나셨다. 그리고 예. 또 만나고. 그래서 맥그리거 맥그리거. 또한 마찬가지로 털시 쪽 사람입니다. 털시 개버드 쪽 사람이고. 맥그리거는 우리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도 북미 관계 정상화, 예. 전술핵 핵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계속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 댄 립과 그래서 맥그리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현역 군인 출신이었다는 거. 군인 출신이고. 수십 년 군인. 특히나 댄 립이야 백병사는 부사인관 출신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자기는 전술핵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전술핵 동원 전쟁의 사령관을 했대요. 예.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가장 참담하게 얘기하더라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 인간이 다룰 수 없는 물질을 계속 다룬다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맥그리거도 30년 이상 예비역 대령인데 군인 출신인데도 평화론자들이네요. 참상을 많이 봤대요. 사람 죽는 특히 걸. 댄 립이나 이 맥그리는 자기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고전에 참전했던 상황, 중동 전쟁에 참전했던 상황. 하여튼 전쟁에 대해서 막 치를 뜨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도 그래서 끝을 내야 된다 뭐 이런. 특히 댄 립은 예. 한반도 전쟁을 걱정하더라고요. 한반도에는 예. 미국의 전술핵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무슨 유사시에 예. 전술핵이 동원되어지는 훈련을 너무 자주 한다. 자주 한다. 이거는 지금도.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건 매우 심각하다. 가장 빨리 북미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 외에 NCNK 미국의 북한위원회 NCNK 키스루스라든가 포린 팔레스티나 엑스 펄링이라든가 퀸시 연구소 그리고 펄링. 예. 그리고 메디아 벤자민 같은 벤자민은 그 반전 평화 시민운동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렇죠. 미국 국민들이 다 아는 예. 반전 평화 운동을 하는 여성이죠. 아주 독특한 예.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분하고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고요. 퀸시 연구소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한 브래드 셔먼하고 앤디 김 예. 이쪽 분들은 제가 3년 4년 전에 그 개성공단 네. 재개 청문회 갔을 때 도와줬던 분들인데 그쪽에 정책보좌관들 쭉 만나고 보고서 주고 주로 D&I 쪽 관계자들 좀 많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D&I 얘기만 했는데 D&I가 그러니까 CIA를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들의 그렇죠. 연대체인가요? 연합체인가요? Direct of 예. National Intelligence. 예. 16개 정보기관의 기관의 총괄 탑이에요. 탑의 대장이 그래서 CIA도 예. FBI도 그 이외 14개 모두가 여기에 보고를 하고 모든 정보를 총합해서 털씨가 주로 대통령에게 정보 보고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 지금 사우디라든가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컨트롤 타워에 D&I 역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에 서 있는 분인데 그 털시 게버드 D&I 국장의 주변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들과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문을 보냈을 때 그쪽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예. 오기 전까지도 계속 약속 장소 잡다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예. 13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다 만나긴 하셨네요. 네, 다 만났고 이후에 계속 좀 연결을 가져가자 그들은 러우전부터 중동 전쟁 이쪽 유럽 문제 좀 대충 정리하고 트럼프는 가을 정도에는 네. 드라이브를 걸 거다. 아 그래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정도의 추론들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관심 있게 한번 털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아유 일단은 만나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을 만나셨는데 이 국내 아직 어찌 보면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야기다 그러죠. 네, 오늘 한번 그걸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트럼프가 정말 북미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있나요? 제가 미국 갈 때 예. 가장 큰 전제였어요. 정말 이걸 있느냐? 가장 확인하고 싶어 했었어요. 예. 아시다시피 트럼프 일기 때 네. 북에다가 종전 선언을 주고 음. 한반도의 비핵화를 양보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 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소위 말해서 했죠. 예. 네오콘들한테 밀렸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하노이에서 그러면 노딜로 제가 깨졌죠. 만났던 사람들은 이 DNA 쪽 관계 사람들은 대부분 의지가 있다. 있다. 북미 관계 정상의 진정성이 있다. 예. 독특한 이유가 있다. 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오콘의 미국과 예.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그러는데 음. 김 박사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반 네오콘이잖아요. 네.
제가 이런 말 썼어요. 적대적 공생관계죠, 그게. 음. 트럼프는 네오콘을 내치면서도 또 자기 힘이 다 안 되니까 또 같이 공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예. 확실하게 기존은 적대적 관점에서 있다라는 게 확실했었어요. 그 네오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군산 복합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딥스테이트. 그러면 그 딥스테이트 군산 복합체와 관계가 지금 트럼프가 사이가 매우 좀 부닥쳤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이 네오콘들 군산 복합체가 미국이 쇠락해가는 가장 큰 직접적 이유다. 원인으로 얘기해요. 즉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무기 많이 팔고 전쟁 많이 일으켜가지고 예. 미국 전체가 이득을 본 게 아니다. 군산 복합체만 군수 산업만 살찌웠지 미국 경제는 사실은 쇠락했다. 명료하게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를 그럼 트럼프가 평화론자 내지는 뭐 평화 노벨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봐야 됩니까? 제가 예.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시청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좀 웃었거든요. 비웃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 예. 우리는 노벨 평상이 중요하잖아요. 예.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합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 사람들한테 노벨 평화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래요? 그런데 예. 제가 강렬하게 받았던 한 단어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 명예를 중시 여기는데 명예를 평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어한다. 평화 대통령으로 어떠세요? 미국 잘 트럼프 안 대통령이 어울리는데요. 사실은 속으로 그 말 듣는 순간 예. 내가 조금 불편했어요. 예. 우리의 관념에 예. 미국 대통령이 평화 대통령 좀 뭔가 맞는데 예. 매우 진지하게 어. 제가 듣기에 조금 민망합니다. 그런데 예. 진심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그렇게 평화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어한다. 근데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북측과의 관계적인 진정성을 어느 정도 평가해야 될까요? 제가 만났던 모든 단에 다 물었어요. 트럼프니까 안 돼요. 네오콘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해도 한다. 한다라는 거야. 저지른다는 거야. 그럼 2018년도에 싱가포르 회담을 열리고 하노이에서 결국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좀 미안함, 미안함과 부채의식 그런 게 좀 있나 보죠. 있고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오콘들한테 당했다고 생각하고. 당했다 생각.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음. 주요한 한 사람이 저한테 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때 하노이 딜 됐다 하더라도 우리 미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준비돼 트럼프 너무 앞서갔다. 즉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북측과 관계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는데 너무 앞서갔고 그때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다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는 네오콘과의 대립각을 확실히 세우고 있다. 네오콘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방비가 광의적으로 1,800조인데 이거 엄청나게 대폭 삭감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미국의 방위비가 1,800조. 1년 정부 예산에 정확한 국방 예산은 1,100조인데 1,100조. CIA 예산부터 예. 광의적 국방 예산을 다 통과하면 1,800조래요. 1,800조. 이 1,800조나 되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매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용납을 안 한대요. 뭐냐 이 돈을 왜 쓰냐. 그런데 그 돈을 쓰는 이유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 즉 미국의 국방이 아니고 전 세계의 군사적 패권 유지용이다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 세계 군사적 패권 말고 필요한 것만 하고 대폭 좀 줄이자. 줄이려고 하는데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는 지난 75년 체제 속에서 예. 너무 타이트하게 딱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는 네오콘들이 군산복합체가 늘 러시아나 중국이나 특히나 북한을 악의 축 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렇죠. 1,800조를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왜 북하고 자꾸 악의 추구하냐? 북하고 그냥 친구 되면은 이 돈 안 써도 되겠네? 라는 논리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산복합체 말도 안 입장에서는 되는 거죠. 어디선가 전쟁이 있어야 되고 적이 있어야 무기도 팔아먹고 먹고 사는데 자꾸 평화롭게 뭐 미군을 철수시키고 무기도 못 팔게 만들면 이게 이제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안 써도 되는 헛돈을 쓰느냐. 그 돈을 예. 미국 경제나 미국 국내 경제 챙기고 미국 사회복지 좀 쓰자. 즉 전쟁 전략은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전 세계에서 1등 국가, 패권 국가로 만든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내실을 들여다보면 미국 국내 정치,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속은 다 오히려 썩어버렸다. 암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손가락질한다. 이제 좀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유명한 연설을 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리야드 가가지고 연설. 예, 예. 더 이상 중동에 개입하지 않겠다. 예. 중동의 주권은 중동이 알아서 해라. 참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죠. 놀라운 얘기죠. 근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이미지가 이게 우리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중동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제 중동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 네오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75년간 중동의 지배 전략을 딱 해놨는데 트럼프는 선언했지만 예. 이들은 중동 현지에서 또 얼마나 많은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리고 또 패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석유를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군사 무기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연설문만 보고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뭐 아랍의 수많은 평화를 사람들이 사랑하는- 현장에서 막 기립박수 치고 했단 말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반전. 트럼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그런 트럼프를 엿먹이기 위해서 네오콘들은 군산복합체 전쟁을 기획하는 애들은 또 중동에서 소위 말해서 소요 사태라든가 뭔가 만들지 않겠는가 생각.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좀 진도를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북미 대화 내용으로 좀 가보죠. 근데 이제 북한이 말이죠. 2018년도에 그 싱가포르 회담 마치고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이제 판이 깨질 때의 북한이 지금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사이에 핵 보유국도 됐고, 핵 전략국가, 전략국이 됐고, 세계적인 전략국가가 됐습니다. 또 러시아하고는 또 혈맹이 되고, 뭐 경제 제재의 고통도 상당히 벗어난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이제 그때처럼 쉽게 만나줄 것 같지도 않고, 소리 급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 1기 트럼프와 이제 2기 트럼프의 이 차이에 있어서 미국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대화를 하자 그러면? 제가 미국 갔던 이유죠. 아마도 잘 안 될 거다 이 얘기하러 가는 건 아니고. 아마도가 아니라 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절대 못 만난다.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근본적으로 바꿔라. 제가 했던 이야기는 좀 명료했어요. 예, 기분 나빠하지 마라. 예, 이 모든 필요는 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아. 북은 네. 전혀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미 그들은 예, 2018년에 북이 아니다. 이미 아니다. 핵과 ICBM 엄청 고도화되었고 예. 전 세계가 이미 인정하는 핵 전략 국가인데 예. 왜 만나주겠냐. 예, 급한 거 하나도 없다. 잘 들어보라. 남북미 관계 속에서 북미 관계 속에서 북이 후달릴 것 같으냐. 미국이 지금 급한 거 아니냐. 북은 즐긴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 정상을 해서 뭐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4번 조건 미국이 국익에 도움되게 하려면은 트럼프가 가려면 네. 먼저 선제적으로 팔로자이저 사과하라. 유감할 게 많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 북을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선제 조건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많죠. 선제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 관계 정상에서 친구가 되겠다. 친구가 안 되었던 이유가 미국의 적대 정책이었잖아요. 예, 그랬죠. 미국이 스스로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친구 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제재하고 했던 것도 다 풀어야 되나요, 그러면? 북을 적대했던 것 중에 가장 상징이 제재. 군사훈련. 예, 군사훈련. 북을 적으로 봤기 때문에 군사훈련 했지 네. 않습니까? 한미일 군사훈련. 예, 연합훈련.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제재. 북을 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제재를 풀어야 제재를 되고. 풀어야 되고. 네.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사과하고. 사과부터 먼저 해야죠. 그 전에 사과부터 먼저 해라. 약속을 깨고 했으니까. 자,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말 했을 때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하죠. 예. 제가 물었어요. 지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미국이지 않냐. 북은 아무 관심 없다. 이렇게 해도 나올까 말까 하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라. 그럼 북은 미국한테 너무나도 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의장님 아시다시피 지난 30년간 쏘갔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1993, 4년 북미 제네바 협정, 예. 클린턴 시절에 벌써 그게 30년 전. 우리나라에 보는 언론에는 늘 북이 협상을 깨고 북이 약속을 안 지키고 북이 우리를 쏘겼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3, 4년에 북미 제네바 협정, 클린턴 시절에 북이 핵을 동결하고 핵 예. 기술 비확산시키면 예. 북미 관계 정상화 해주겠다고 종전평화 하기로 했다고 약속해줬잖아요. 했는데 이걸 깬 건 클린턴이었잖아요. 미국이 깼고 99년 북미 베를린선언 예. 똑같이 또 미국이 약속해- 깼죠. 예, 또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 기억나시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 가고 북측의 2인자였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 가가지고 올브라이트하고 조명도 차수가 왔다 갔다 그래서 했죠. 예. 관계 정상화 뭐 북미 연락사무소 합의까지 해놓고
거기에서 만약에 클린턴 후임 엘 고어 부통령이 그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다 지켰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근데 부시가 돼버리면 조지 부시가 들어와가지고 하루 아침에 악의 축으로 몰았잖아요. 예. 또 깼죠. 제가 몸담았던 참여정부 당시에 육자회담, 2005년 9.19 공동성명 똑같았어요. 북의 핵을 동결하고 비확산시키면 북명이 정상화한다. 근데 또 깨고 미 국무성이 합의했는데 3일 후에 미 재무부가 방코 델타시아 BDA 사건 예. BDA 사건 기만이었잖아요. 그랬죠. 사기였잖아요. 예. 또 엎었잖아요. 또 엎었고.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나서 2018년 4.27 판문점선을 하면서 6.1 싱가포르 합의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주고 북의 전통적인 전 세계 비핵화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로 약 뭐 받으면서 타결했는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노이에서 또 엎었잖아요. 북은 다시 그 당시에 기억나시다시피 최선희 외무상이라도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는 미국은 이런 호기를 못 잡을 것이다. 이런 비핵 협상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019년 연말에 정면 돌파전, 미국의 대북 제재는 상수다.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금 북에 가고 싶어 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역사적 사례를 다 설명하면서 이것부터 사죄해라. 사과부터 해라. 그러면은 이 사과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부 좀 일단은 하고 왔네, 공부 좀 하고 왔네, 라고 인식할 거다. 관심은 가져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진심 어린 노력이나 또는 그 마음을 보여라라는 게 1번이라면 예. 전제인데 전제. 예, 전제라면 그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이제 단계를 밟아간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전제고. 전제고. 1번은 1번 6.1 싱가포르 합의의 약속을 못 지킨 거.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사과해야 예, 되죠. 그건 이제 아까 플러스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비핵화 요구가 북에게 비핵화의 조건을 깔아주지도 않고 비핵화를 요구했는데 그때 유감이었다. 하면서 예.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면서 선제적으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의 적대를 먼저 내려놓겠다.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 군사훈련 근데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훈련 안 한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돈이 안 드니까. 물론 네오콘들은 반대하겠지만 예. 군사복합전 반대하겠지만 하여튼 군사훈련 줄이는 거 안 하는 거. 군사훈련 줄이고 제재 마찬가지. 제재 풀고 제재는 지금 이미 실효성이 없잖아요. 거의 없어졌죠 이제. 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핵심은 가장 본질은 그 당시에 약속해줬던 종전선언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종전선언 요것만 다루는 원포인트 정상회담.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내가 평양 가서 종전선언만 하고 올게. 그때 내가 못 지켰다. 진짜 원포인트로. 미안했다. 다른 논의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하나만 하자. 그냥 가서 나는 75년 한국 전쟁을 끝내는 서명만 하고 올게. 아, 원포인트 그러면 지금- 종전선언 하나만 하고 돌아오겠다. 지금 1953년도 7월 27일 날 맺어져 있던 그 휴전협정 체제. 휴전협정을 없애고 이제 종전선언이죠. 전쟁을 이제 안 한다. 오늘부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다. 한다. 그건 예.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인 상황이 정전협정 체제니까 예. 전 세계에서 20세기에서 21세기 가장 오래된 전쟁인데 내가 그 전쟁이 끝났음을 함께 선언하고 돌아오겠다. 그때 약속을 못 지킨데 미안하다라고 하면 북은 그건 그들도 볼 것 같아요. 뭐지?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로 갑니까? 종전 원포인트. 그 다음에 예. 이 말을 꼭 넣으라 그랬어요. 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미국이 어렵다. 예. 미국이 어렵고 미국 경제가 힘들다. 예. 원산, 금강산, 백두산, 북측에 보이고 싶은 수많은 국제 관광 특구들이 있지 않느냐. 예. 그곳에 내가 종전선 원포인트 정상회담만 딱 하고 나오는 길에 나오는 길에 트럼프 타고 짓고 싶었던 원산 좀 들보고 싶다. 원선 가고 싶다. 가능하면 그랬어요. 우리 경제인들, 관광업계 기업인들 백두산, 삼지연이라든가 원산, 금강산 좀 보내고 싶다. 즉 미국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 대북 투자, 북미 경협 마음 있다. 우리 기업인들 좀 받아달라. 나는 돌아가더라도 이 말은 종전선언보다도 더 큰 하나의 메리트, 유인책이 아닐까?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성공단 사례들을 다 보여줬었어요. 평화를 위한 경제 협력이었다. 미국도 좀 투자해라. 북이 진짜 원하는 건 말이 아닌 실천하는 평화는 경제 협력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뭐라 하던가요, 그러니까. 경제 협력의 개성공단 사진들 내가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봤던 사람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북이 맞냐고. 특히 원산, 저기 삼지연, 예. 백산 관광의 관문 삼지연 사진이라든가
양덕, 예. 관광특구 사진이라든가 특히 원산 트럼프타워 짓기로 했던 그곳에 최근에 6월달에 개장이지 않습니까? 예. 사진들을 보면서 북은 음. 삼지연을 스위스처럼 만들고 싶어 했다. 음. 여기 지금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있는데 미국도 가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마음이 좀 급해진다는 거죠. 미국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지요. 그런 측면에서 눈앞의 실익은 적대 관계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하고 경제협력에 무풍지되었던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 속에서 그나마 메리트는 경제협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가지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1번 트럼프의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적대를 청산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이행했던 유감 표명하고 미국 스스로 이제 적대 기조 철회를 위해서 제재라든가 군사훈련, 제재 관련, 전쟁 훈련 관련 이런 것들을 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전 선언을 위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평양 가서 하고 그리고 나서는 북미 신뢰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 경제협력하고 알겠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딱 던져놓고 오셨네요. 근데 우리 그 박사님은 왜 틈만 나면 북맹이라는 표현 평소에 잘 쓰시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맹하면은 모른다는 뜻인데, 큰 맹처럼. 예, 컴맹 그러는데 그러니까 북을 몰라도 모른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북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있잖아요. 엄청난 제재 속에서도 핵을 만들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도 보내고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많은 국민들 눈에는 있잖아요. 언제나 악마였거든요. 맞아요. 예, 언론에서나 교육에서나.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그나마 이제 대화를 하고 나름대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잡히다가 더 근데 본질적으로 확 잡히는 건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고 가끔씩 뭐 평양도 가고 하고 화해 협력하다가 또 다시 갈등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는 수십 년을 겪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의식 속에 북은 약속도 안 지키고 핵만 만들고 나쁜 놈들 국민들은 못 산다고 다 이민들은 굶주려 죽겠다고 하는데도 맞습니다. 맨날 무기만 만들고 네. 이렇게 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분단 체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전쟁 체제잖아요.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북은 적이잖아요. 한 형제자매 동포인데 적입니다. 에너미. 왜? 전쟁 중이니까. 적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혐오까지가 있는데 북측과 수많은 협상을 하고 개성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북한 학자로서 실질적으로 북에서 같이 생활해 보니까 북의 온전한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적대적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 모두 북을 모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알고 있었지만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북맹. 제가 이렇게 키스루스 NCNK 위원장한테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대북 협상, 북미 협상이 왜 실패했다고 봅니까?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지? 내한테 묻더라고, 대묻더라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제가 미국은 북을 너무 모릅니다. 모른다. 당신들은 모른다. 사실은 남북 관계 속에서 우리도 북을 잘 모릅니다. 제가 이런 물었어요. 북이 미국에게 진짜 필요로 하는 게 평화라는 걸 압니까? 그러니까 키스로서는 안 돼. 본인은 안 돼. 근데 미국 국민들이 북이 미국에게 진짜 원하는 게 평화라는 사실을 미국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맞죠. 동의 안 하죠. 그만큼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 진짜 원하는 것은 북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사회주의 강국, 사회주의 문명국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평화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쟁 체제이기 때문에 적이기 때문에 북도 평화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북은 애놈인데 나쁜 놈들이어야 되는데. 나쁜 놈이어야 하는데 우리 토마토 시청자분들한테도 예. 전쟁과 적대가 국가 전략인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 체제를 계속 지켜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은 북을 계속 적이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전 이미지화에 갇혀 있지. 제가 만나본 실제는 진짜 북은 그들도 남과 북이 오손도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게 팩트인데 전쟁 체제 적대 관계가 그것을 가렸다. 그러니까 북이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핵무기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신들을 생존을 지켜야겠다라는 그게 가장 핵 문제만 하더라도 예. 이번에 갔을 때도 핵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북이 핵을 가진 이유가 진짜 모르냐고 물었어요. 북이 왜 핵을 가졌냐 그랬을 때 아주 젊은 40대의 관료들 전문가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뭐 체제가 어떻고
미국이 북에다가 스마트 폭탄으로 미국이 핵으로 선제 공격하겠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냐. 90년대 80년대 계속 미국이 핵 선제 타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핵을 가지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핵화는 매우 쉽다.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뭐냐.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미국이 보장을 했으면 비핵화 됐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아는 미국의 네오콘들은 북이 핵을 갖도록 해놓고 자꾸 비핵화를 요구했다. 저는 사실은 네오콘들의 북미 협상을 믿지 않는다. 네오콘들은 비핵화만 떠들면서 사실은 말만 비핵화할 뿐이지. 말만 비핵화했지 전쟁 체제 적대 관계를 유지한 거 계속 아니냐. 적대적 공생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예. 북은 이걸 너무 잘한다. 알기 때문에 북은 내놓고 이야기한다 이제. 미국의 대북 북한 비핵화 요구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아이콘 상징이라고 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비핵화 요구하는 것은 관계 정상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얘기를 이제 우리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지금 대선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 공약을 한 내용을 제가 먼저 보니까 북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핵 평화 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 이게 공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북핵 문제는 해결하기가 단기간에 어려우니까 그냥 뭐 점진적으로 줄이자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는 해야 되겠는데 북미 관계 개선이 이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은 상당히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다 뭐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괜히 두루뭉술이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방향성만 얘기하고 그냥 네.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데, 근데 트럼프에게 평양 가는 길을 제시하셨다면 이재명 후보가 평양 가는 길은 뭡니까? 좀 서로 다른가요? 같은가요? 어떤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저도 일 다 봤거든요. 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시력 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가니까는 비핵 평화를 이야기하고 네, 있더라고요. 비핵 평화를 얘기하고 북핵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남북의 현재의 관계는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잖아요. 적대 관계예요. 적이라고 서로 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에다가 비핵화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 입장에서는 무장 해제하라 뭐 이렇게 그렇게 들리나요?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 단기간의 남북 관계 목표를 예. 신뢰 회복. 신뢰 회복을 신뢰를 회복하는 지금 신뢰가 없잖아요.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적이라고 그러는데 예. 불신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는 예.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신뢰 회복, 적대 청산, 평화 공존으로 이게 저는 단기간에 차기 민주개혁 정부가 설정해야 될 목표라고 봅니다. 그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예. 북이 전쟁의 적대국 관계를 얘기했을 때 남측은 보니까 한미 동맹만 맹신하고 한민족 한동포를 적으로 둔다. 한미 동맹 미국만 자꾸 따라가고 자신들인 동포인데 동족인데 한민족 이 민족성과 동포애가 남측이 다 거세되었다. 그래서 한민족이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그래서 신뢰 회복의 단계로서 우리 사회 내부에 평화 환경 북이 적이 아님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한 동포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난 75년 분단체제 전쟁체제 속에서 북을 적대시했던 이 인식과 문화들을 우리 스스로가 좀 이렇게 회복하는 노력들 민족성과 동포애들을 회복하는 노력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 저는 정부 정책으로 본다라면은 오이사 조치가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이사 조치는 통일부 장관이 5월 24일 날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교류력을 전면 차단했단 말입니다. 오이사 조치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예. 남북 간에 하던 그 모든 경제 걸 끊었잖아요. 교류 협력이나 모든 그 북과 하던 교류 이런 거 다 끊어버려라는 게 전면 차단했죠. 오이사 조치죠. 오이사 조치 예. 아직도 유효해요. 아직도 끊어져 있는. 예. 그러면은 남측 당국이 북을 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화해 협력으로 가겠다는 징표로서 오이사 조치 해제를 공식 선언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공식 선언한다고 해서 교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우리가 근데 뭐 그런 문재인 문제- 정부 때 왜 그걸 못했어요. 해제를 왜 안 했죠? 그때 공식 입장은 이렇게 교류협력 뭐 이제 4.27 판문점 굴구 평양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 안 해도 실질적으로 오이사 조치는 뭐 사문화된 거 아니냐라고 사문화- 했지만 예. 일선 현장에서 통일부 찾아가 보면은 오이사 조치는 살아 있어요라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현실이었거든요. 자
공식적으로 통일부 장관 헌법 해제를 선언하고 오해사 조치 해제를 선언한다. 그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예, 예. 제일 먼저 오이사 조치 해제를 그런 건 선언해야 해제를 된다. 해야 1번. 그리고 그다음에요. 뭐 취임사라든가 예. 유, 취임사나 7.27이라든가 8.15 계기에 계기를 맞아서 남북의 당국 관계가 적대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한 동포입니다. 한 당신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주적이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언제까지 5천만 국민들을 전쟁 상태 적대로 몰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비정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나와 있는 평화, 평화 통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 관계를 마련하는 것. 해야 된다. 또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를 마련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북은 그래도 우리 안 만나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북과의 회담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평양 가는 길을 제시하지만 예, 이재명 못 갑니다. 대통령이 되신다 해도 예. 당장 북에 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 북은 그런 거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예. 북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미 관계가 열릴 수는 있어도 음. 남북 관계는 없다 그랬어요.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남북 당국 관계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전쟁 중의 적대국 관계니까 일단은 전쟁 중의 적대국 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에 우리 사회 내부의 역할을 하고 이게 가장 역점적인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핵심은 종전선언이지 않습니까? 예.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옆에서 지원해주면서 지원. 견인해내면서 예. 미국은 북을 모르잖아요. 예. 미국이 진짜 북을 우리보다 더 모르더란 말입니다. 미국의 북에 대한 이해는 군사 정보밖에 없어요. 위성이 돌아가. 감청, 영상, 위성밖에 없어. 예. 북의 속마음 읽기, 북의 마음 읽기는 매우 허약하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인해내고 사실 여기에는 이런 생각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지 한반도 평화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한반도 평화로 견인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북이 봤을 때 트럼프가 평양 오는 길에 남측이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진짜 진정성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트럼프 평양 가는 길을 도와주는 것, 이런 과정이 맞물려야 저는 남북미 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선순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내부부터 먼저 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해야 할 일은 일단은 지금 워낙 관계가 악화돼 있으니까 신뢰를 서로 회복하기 위한 신뢰 회복. 우리들의 스스로의 선제적인 스스로의 우리 조치를 스스로의 조치. 예. 하면서 좀 기반을 닦아 나가고 대신에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면 그것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네. 지원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한대요. 그렇군요. 우리의 아이디어를 네. 트럼프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주래요. 많이 주라는 거죠. 트럼프는 예. 웃지 마세요. 예. 뭐냐? 예. 비웃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 명예욕이 굉장히 강하대요. 강하대요. 그래서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당신의 것으로 하세요.라고 해서 평화가 온다면 예.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김진양 선생님이 이거 트럼프의 옆에 가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이 대담 속에서 문득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그쪽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요번에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보고서를 영문으로 다 보냈었어요. 보내서 그게 그걸 보고 만나자 그랬으니까. 예, 그럼 그 털시 개버드한테도 그게 다, 들어갔을 것이고 다 보고 만나자. 좀 그랬으니까. 트럼프가 좀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아 요즘 아니, 그 관계를 예, 계속 가져가자 그랬으니까. 예, 우리 한 번이 아니고. 한반도를 위해서 좀 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예, 오늘 이 대담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마무리로 네.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마무리 네. 두 가지인데요. 당당한 대한민국. 음, 70년 한국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미국이 진짜 미국의 영향력이 쇠락하고 있더라. 미국 안을 들여다 보니까는 한마디로 좀 조금 많이 좀 쇠락하고 있어요. 2025년에 맞는 정상적인 한미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당당해져야 되겠더라. 당당해야 우리 외교부가, 우리 통일부가,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국정원이 당당한 대한민국이 좀 돼야 되겠더라. 자신감 하나. 두 번째,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막 하면은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 후보는 그래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물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질문 참 좋은데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주권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강건은 불구경하듯이 객관자 관중의 모두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생각하시고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압박을 가하세요. 그게 주권자의 역할입니다. 뽑아주면 알아서 하겠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가 평화를, 진보를, 개혁을 자신 있게 국민의 명령으로서 이야기했을 때 성공할 겁니다. 이재명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입니다. 이재명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다. 그래서 이재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권자 역할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권자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가 깨어야 정말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 이 평화로운 삶을 지켜낼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진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